병주고 약주고. 그리스 남쪽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코린토스 땅에는 유명한 예언자 집안이 있었다. 그 집안에서 난 최초의 예언자는 멜람포스라는 사람이다. 멜람포스는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신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예언하는 힘을 얻은 최초의 예언자다. 멜람포스는 어떻게 예언자가 되었을까? 멜람포스의 집 앞에는 아름드리 참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다. 어느 날 이 참나무 둥치의 구멍에서 살던 뱀이 멜람포스의 하인 하나를 물어 죽였다. 다른 하인들이 몰려나와 이 참나무를 쓰러뜨리고는 그 안에 뙬리를 틀고 있던 뱀을 잡아 죽였다. 뱀에게는 거느리던 새끼가 있었다. 멜람포스는 하인들이 만류하는데도 이 새끼를 거두어 정성을 다해 돌보아 주었다. 새끼뱀은 나날이 몰라보게 자라났다. 이렇게 자라난 뱀이 어느 날 참나무 밑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멜람포스의 귀를 핥았다. 잠에서 깨어난 멜람포스는 제 귀를 의심했다. 하늘을 나는 새, 땅을 기는 벌레들이 나누는 말이 그의 귀에 들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새나 벌레들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이 서로 나누는 말을 알아들으면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인간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수도 있다. 멜람포스는 이들의 말을 알아들음으로써 미래를 예언하는 점쟁이로 행세할 수 있었다. 그런 멜람포스가 누명을 쓰고 역적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적이 있다. 멜람포스는 적막한 밤에 그 감옥의 기둥 안에서 벌레들이 나누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벌레들은 이런 말을 나누고 있었다. 흰개미라는 놈들이 이 집 기둥을 다 쏠았다. 나도 어제 보았다. 곧 지붕이 내려앉을 테고 그러면 우리도 위험하게 되니 내일은 다른 곳으로 떠나자. 멜람포스는 곧 감옥을 지키던 간수를 불러 이 사실을 귀띔해 주었다. 간수들은 처음에는 죄수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멜람포스에게 예언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간수들은 헛일하는 셈 치고 그날 하루만 감옥을 비우기로 했다. 죄수들은 가까이에 있던 다른 건물로 옮겼다. 과연 그로부터 하루 뒤에 감옥의 지붕이 내려앉았다. 간수들은 큰 재앙을 피하게 해준 공로로 멜람포스를 풀어주었다. 이 멜람포스의 자손이 바로 코린토스의 예언자로 유명한 폴리이도스다. 괴물 키마이라를 퇴치하기 위해 코린토스의 왕자 벨레로폰에게 천마 페가수스 얻는 법을 일러준 바로 그 폴리이도스다. 폴리이도스는 조상이 뱀에게서 예언하는 능력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 뱀을 잘 보살폈다. 폴리이도스가 아르고스에 살고 있을 때 긴 장마로 물난리가 난 적이 있다. 집이 떠내려가고 산이 무너져 내렸다. 그 물난리 때 폴리이도스는 큰 물에 떠내려가는 얼룩뱀 한 마리를 건져 살려주었다. 얼룩뱀은 목숨을 걸지 않고는 구해줄 수 없는 독사였다. 그 뒤 폴리이도스가 크레타섬 미노스 왕국에 머물고 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왕궁에서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어린 왕자 글라우코스가 멋모르고 크레타의 미궁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다. 영웅 테세우스가 아리아드네의 실타래 덕분에 간신히 빠져나온 바로 그 미궁이다. 미노스 왕은 폴리이도스를 불러들여 왕자가 사라진 내력을 말하고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대로, 죽었으면 죽은 대로 왕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폴리이도스는 미궁으로 들어갔다. 본래 미궁이란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곳이다. 하지만 아리아드네의 실타래 덕분에 테세우스는 살아나오지 않았는가. 테세우스가 살아나옴으로써 미궁의 수수께끼는 풀려버린 것이다. 일단 풀려버린 수수께끼는 두 번 다시 수수께끼 노릇을 못하는 법이다. 하지만 어린 왕자에게는 여전히 미궁이었다. 폴리이도스는 미궁으로 들어가 한동안 헤매다 어둠 속에서 벌떼를 쪼아먹고 있는 부엉이 한 마리를 보았다. 부엉이 옆에는 지하로 통하는 문이 있었다. 폴리이도스에게 짐작이 가는 데가 있었다. 이 미궁의 지하에 부엉이가 와 있다는 것은 근처에 벌떼가 있다는 뜻이다. 벌떼가 와 있다는 것은 꿀이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꿀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나름대로 헤아린 폴리이도스는 지하로 내려갔다. 과연 지하실 한 구석에는 꿀 항아리가 있었다. 미노스 왕의 부하 하나가 몰래 숨겨놓은 꿀 항아리였다. 꿀 항아리 위로는 왕자 글라우코스의 두 다리가 나와 있었다. 어린 왕자가 미궁 속을 헤매다 꿀 항아리를 발견하고는 그 꿀을 먹다가 꿀 항아리에 거꾸로 빠져 죽은 것이었다. 미노스 왕의 신하들은 하나같이 폴리이도스라면 죽은 왕자를 살려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왕을 부추겼다. 그들은 그리스 본토에서 들어온 폴리이도스의 해안이 두려웠다. 그래서 억지 주장으로 폴리이도스의 능력을 과대평가함으로써 잔뜩 부추겨놓고 죽은 왕자를 살려내지 못하면 왕의 손을 빌려
폴리이도스를 죽여버리겠다는 계산이었다. 미노스 왕에게서 이 말을 들은 폴리이도스는 기겁을 했다.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도 아닌 제가 어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하데스의 물길을 거스를 권능도 없거니와 설사 있다고 해도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그는 이런 말로 거절했다. 미노스 왕의 신하들은 왕에게 폴리이도스를 왕자와 함께 석실에 가두면 어떻게든 손을 쓸 것이라고 꼬드겼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거대한 돌 무덤에 안장했다. 어찌되었든 그대를 내 죽은 아들과 함께 돌 무덤에 안장할 테니까 같이 썩고 싶지 않으면 같이 살 길을 찾아보도록 하시오. 미노스 왕은 이렇게 억지를 부렸다. 이렇게 해서 폴리이도스는 꼼짝없이 왕실의 돌 무덤에 갇히고 말았다. 폴리이도스가 뛰는 가슴을 달래며 어둠에 눈을 익히고 있는데 난데없이 뱀 한 마리가 돌 무덤으로 들어왔다. 얼룩뱀이었다. 예전에 물난리 때 큰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살려준 그 얼룩뱀과 종류가 같은 뱀인 것 같았다. 폴리이도스는 기겁을 하고 몸을 피했지만 뱀은 눈 깜짝할 사이에 폴리이도스의 발뒤꿈치를 물고는 재빨리 돌무덤 틈으로 사라져버렸다. 얼룩뱀의 독은 곧 폴리이도스의 몸 안으로 퍼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뱀에 물린 데가 아파오면서 폴리이도스의 의식은 가물가물해져 갔다. 그는 얼룩뱀을 원망했다. 내가 아르고스에서 살려준 얼룩뱀이 이 섬까지 와 있을 리는 만무하니 그 얼룩뱀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 얼룩뱀을 살려준 적이 있는데 내가 얼룩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구나. 폴리이도스는 눈을 감고 아픔을 참으면서 죽음의 순간이 오기를 기다렸다. 한동안 그러고 있는데 무엇인가가 발뒤꿈치를 문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폴리이도스가 몸을 일으키고 발치를 보니 얼룩뱀이 약초를 한 입 물고 와서 그 약초로 상처를 문지르고 있었다. 희한하게도 순식간에 머리가 맑아지면서 통증이 사라졌다. 얼룩뱀도 곧 돌무덤에서 사라졌다. 폴리이도스는 행여나 하고 얼룩뱀이 남겨놓고 간 약초로 왕자의 주검을 문질러 보았다. 한 번 문지르자 왕자의 얼굴에 곧 붉은 기운이 떠올랐고 2번 문지르자 숨을 쉬기 시작했으며 3번 문지르자 왕자는 눈을 떴다. 4번 문지르자 왕자는 물에서 나온 새가 깃털에 묻은 물을 털듯이 그 어린 몸에 묻어있던 죽음을 털어내었다. 미노스 왕이 폴리이도스에게 많은 재물을 내린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미노스 왕은 욕심이 많았다. 그는 폴리이도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자 왕자에게 점치는 방법과 예언하는 방법을 다 가르친 연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폴리이도스는 달리 도리가 없는 신세라 글라우코스 왕자에게 점술과 예언술을 모두 가르쳤다. 드디어 폴리이도스가 아르고스로 돌아갈 날이 왔다. 폴리이도스는 귀향선에 오르기 전에 글라우코스 왕자에게 말했다. 내게 침을 뱉으세요. 하지만 왕자는 침을 뱉지 못했다. 생명의 은인이자 스승이신데 어떻게 제가 침을 뱉습니까? 그래도 한번 뱉어보세요. 글라우코스는 시키는 대로 폴리이도스에게 침을 뱉은 뒤 항구에서 스승을 전송했다. 일전에 아폴로는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의 딸 카산드라에게 반한 적이 있다. 그녀의 미모에 반한 아폴론이 구애하자 카산드라는 자신에게도 아폴론처럼 미래를 내다볼 예언 능력을 준다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아폴론이 카산드라에게 예언 능력을 가르쳤는데 카산드라는 그 능력만 받고 아폴론의 사랑은 거부해버렸다. 이에 분노한 아폴론은 카산드라의 예언을 아무도 믿지 않게 하는 저주를 내렸다. 어떻게 저주를 내렸는가 하면 아폴론이 카산드라에게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마지막 이별의 키스라도 해주오 라고 하자 카산드라가 이를 수락했다. 그러자 아폴로는 카산드라와 키스를 하면서 카산드라의 혀에 담긴 설득력을 빼앗아 카산드라의 예언을 하기는 옳게 하나 믿는 사람이 없는 예언으로 만들어버렸다. 폴리이도스도 바로 이와 같이 글라우코스로 하여금 자신에게 침을 뱉게 함으로써 왕자에게 가르친 점술과 예언술에 대한 설득력을 고스란히 회수해버린 것이다.